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 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삼성 SDI 오늘 3,500원이 올랐습니다. 어저께 제가 며칠 동안에 이제 제가 어, 추석 쉬고 난 뒤에 제가 3일 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볼린저 밴드로 밴드가 확장 국면 들어가 있을 때 확장을 한 상태에서 어디에서 멈출 건지를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첫날에 설명해 줬던 건요. 밴드가 안으로 수렴 들어오는 자리, 꺾인 자리. 그러면 이 자리는 사실은 꺾인 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슬쩍 들어왔죠. 어저께 있을 때는 제가 어저께 해 놓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니로 올 때 이게 초록색이 이게 안 보였었는데 오늘 보이죠. 그러면 이게 수렴으로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수렴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저께 그 고가 26만 7천원을 오늘 넘어섰어야지만이 얘가 확장이 더 들어갈 건데 어저께 꼬리 포함해서 여기를 못 넘어섰기 때문에 확장이 못 들어가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여기를 넘어선다면 이 가격을 넘어선다 그러면 얘는 다시 또 밑으로 이렇게 설정 내려올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얘가 돌면서 이제 목표가를 왔으니까 목표가가 오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제가 그걸 그려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고점과 여기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지받은 자리를 찍고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 다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도요. 이게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확률이 80%가 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를 더 그릴게요.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가 이게 엘리베이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00%입니다. 그러면 이 언저리를 이제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 자리를 뚫어 가지고 다시 지지를 해줄 건지 아니면 이 저항 자리를 못 간 상태에서 여기를 내려왔다가 갈 건지 이제 요런 게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두 번까지는 다 간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여기에 저점에서 고점 자리를 만들어낸 첫 번째 상승 자리입니다. 첫 번째 상승 자리에서 그다음에 눌림목을 준 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옴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항 자리와 지지 자리를 이제부터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항과 지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갈 것이 저항과 지지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이거 한 번으로 여기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고 여기서 올라갈 때는요.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간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게 뭔가 하면요. 오늘 제가 여기에 보면 이게 주식 선물이거든요. 주식 선물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오늘 현물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닥 자리를 먼저 잡습니다. 바닥 자리를 잡고 얘가 올라간 고점 자리를 잡습니다.
올라간 고점 자리를 잡아요. 그럼 올라간 고점 자리를 잡았으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상승의 눌림목 자리가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거 삼성 SDI가 어떻게 갈 건지, 두 번째 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먼저 가 있는 SK 하이닉스로 우리가 어, 잡아내는 것, 곧 내가 목표치를 잡아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여기에서 고점 자리와 저점 자리를 이어내는 엘리베이터를 그려놓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놔 놓고, 똑같이 여기서 또 하나를 더 그릴게요. 보기 좋게. 요 정도 그려놔 놓고요. 본래 얘가 이제 목표치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볼 때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목표치를 간 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서 가는 게 목표치를 간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오버슈팅 했다는 얘기예요. 오버슈팅요. 이게 오버슈팅을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얘가 너무 강해서 오버슈팅을 했는데요. 이 오버슈팅 했던 자리는 항상 니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니로 온 다음에 어디까지 니로 올까요? 얘가 이 자리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100%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설명 안 해준 게 있는데요. 주식이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그냥 수평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는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수평으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20에서 30%나 28, 20%에서 38%까지 조정받을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하면요.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어 행보를 하는데요. 행보가 아니고 눌림목을 줄 때 수평으로 눌림목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38%나 뭐 10%가 됐든지 밑으로 조정을 받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오면요. 이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조정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만큼 한 번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얘가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수평 조정을 받고 슬쩍 조정을 받고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여기는 오버슈팅을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버슈팅보다는 또 연장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연장 파동도 보통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한 배를 더 가는 연장 파동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연장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여기 11선이나 21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15일선 조정을 받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5분에는 조정을 받을 때 21선 올라가는 자리까지만 무조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나고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여기서 그냥 막 지키는 게 아니고 이게 경험치로 이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서 이제 좀 지워내고 다시 설명을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가 이제 그려준다 그러면요. 그려준다 그러면 뭔가 하면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아니면 수평 조정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요. 이게 여기 조정을 받은 조정은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수평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슬쩍 받습니다. 이게 크게 안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올라간 자리에서 수평 조정을 받으면요. 이후에 올라가서는 강력한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조정받을 때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 옆으로 조정하면 위에 올라가서는 어, 강력한 조정을 받고요. 여기서 강력한 조정을 받으면 위에 올라가서는 강력한 조정이 아니고 약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무한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무한 반복하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여기
SK 하이닉스를 보면요. 이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보십시오. 얘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요. 어떻게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계속 위로 오던 주식이 한번 올려치면요. 올려치면 다시 그 자리를 위로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그 자리가 안 나온 자리였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보십시오.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했지만 그 자리까지만 안 오고 또 한번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 SDI를 52의 신저가에서 사 가지고 한번 올려 붙였으니까 거기 삼성 SDI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 SDI 가서 여기서는 강력하게 위로 오는 조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강력하게 위로 오는 조정이 아니고 이제부터 뭐 여기를 위로 오지 않는 조정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요거 올라간 건 첫 번째 올라간 거는 한 번의 조정 한 번 올라가는 게 바닥이 역사적인 바닥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는요. 요 한 번에 올라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의 목표 가격은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목표 가격이 됩니다. 이 가격이. 여기서 저항을 떨궈낼지 안 떨궈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에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강력한 조정을 받는 거고 여기서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조정이 오면 여기 내려가서는 여기 가서는 옆으로 누우면서 시간을 많은 조정을 보내면서 여기를 30 얼마입니까? 38만 원입니까? 35만 원을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여기서 인제 여기처럼 이렇게 니로 오던 이런 생각을 여기서도 그렇게 니로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큰 오산이라고. 인제는 그런 건 없고 올라가기만 올라가는데 올라가더라도 이게 일봉으로 볼 때는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 때는요.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자, 제어 놓고 보십시오. 이게 니로 온 거에 따져서 이게 뭐 올라간 게 있습니까? 보세요. 이게 니로 온 게 이만큼 니로 왔는데, 이게 뭐 올라간 게 있어요, 주봉으로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이만큼 니로 왔는데, 이제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 니로 오던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 또 니로 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산이라 그랬죠. 얘가 월봉으로 시그마가 가열권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며칠 전부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이 가열권 들어갈 때 여기서 가열권 들어가고 가열권이 끝날 때까지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가를 우리는 본다 그랬고 저는 여기서 마음이 설레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오실레이터가 놀고 있고 스트레이트 슬로가 지금 50을 넘어서서 가열권을 들어갈까 말까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얘기를 해줬던 게 뭐였었죠? 목표가를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기서 어떤 조정을 받을지. 그러니까 편탄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강력한 조정을 받고 뒤 올라갈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지금 현재 어저께도 설명했듯이 여기 조정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5분주라 그랬죠. 5분주에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요거를 갖다가 빗대어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설명할 내용들이 조금 많긴 한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이게 모든 거에서 지표가 다 맞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하단 밴드가 안 보였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단 밴드가 보이죠. 근데 이 하단 밴드가 보인 거는 오늘 고가 여기 꼬리를 못 넘어서서 이 하단 밴드가 보였지.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서 내일 한번 뻥 쩐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형국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삼성 SK 하이닉스가 이거도 전조적인 현상을 여기서 보여드렸죠. 요게 위로 오던 게 꺾이면 얘는 여기서 이 고점을 못 넘는다. 요건 며칠만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내일도 넘을 수 있고 모레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고점을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 이거를 요날은 요걸 한계를 봤지만, 우리가 지금 맨날 보던 것 중에 원전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꺾인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요 자리였었거든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선을 하나 딱 긋고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기를 고점을 못 넘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지인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요걸 찍어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서 보면요. 여기 꺾이는 순간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밑에 하단 밴드가 올라가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거리 본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 그러면 이 다섯 번째까지 이 밴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가 지나고 난 뒤에 이 여섯 번째부터는요. 여기에 상단선과 하단선의 밴드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줄어든다는 게 뭡니까? 줄어든다는 게 밴드가 확장을 해야지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데, 밴드가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밴드 안쪽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밴드가 11선까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5일선이나 21선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밴드는 좁아지는데 얘가 11선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때 얘가 유입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15일선까지 얘가 위로 온다는 얘기는 중심선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중심선을 대입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하단선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요거는 지나고 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밴드가 줄어들고 있으니 그 역시도 올라가기는 쉽지를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천천히 줄겠죠. 천천히. 얘 역시도 목표가를 다 갔습니다. 두 번의 목표가를 갔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놓은 거를 다시 한번 더, 아이고, 금방 지워버렸는데요. 그거까지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배안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올라가기 전에 저점 자리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이 넘기 전에 최고가에다가 그걸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니로 눌림목 자리에 꼬리 포함 다 해서 그 자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모 박스에 엘리베이터를 그릴 때 어저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이 엘리베이터를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점,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을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서 내가 하나를 또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를 그리고 막 얘가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에서 얘가 올라가는 자리, 한 칸 더 올라가는 자리 있죠. 올라가는 자리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가가 이동을 합니다. 주가가 이동했을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100%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이게 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요게 니로운 자리를 올라간 게 100%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게 200%인데 여기에서 10% 빠졌으니까 이게 190%가 올라간 거예요. 바닥에서 여기서 최초 시작 현장에서 190%. 그러니까 여기 10%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여기에서 정리를 해준다면 여기는 플랜트한 조정, 그러니까 옆으로 조정을 받았다면 여기서는 옆으로 조정이 아니고 강력하게 니로 오는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어디에서 돌아설 건가를 자리를 잡아서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무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한 반복하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월봉에서
월봉에서 얘가 어디서 끝날 건지가 이제 답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